그 바람에 대해서 불러요?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 되고 있어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은 불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바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니하우스에는 안바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안바람 표현하시는데 바람이 거의 안 불고 그냥 필요한 바람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외부의 환경에서도 많이 차단되어 있고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 좀 무서우면 안 하고 자꾸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 자꾸 생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족쇄를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그거보다 생존만 있을 뿐이지 성장이나 그 얘가 비닐하우스를 초월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 가면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바람이 불면서 끊임없는 어떤 시련, 뭐 바람뿐만 아니라 비, 뭐 우박, 뭐 엄청난 뭐 높은 어떤 열들, 태양열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걔네들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인해져요.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근데 가장 여기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어요. 이 바람의 세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바람의 세기를 말씀하시면서 두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람의 세기를 뭐라고 표현했어? 뭐라고 하셨지? 이게 이런 게 천재성 각성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찾는 거야. 그냥 바로 언어에 다 답이 있다니까. 바람의 세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뭐 다양성, 그죠. 다양성 또 브라이티, 브라이티 어떤 말? 다양성, 색이, 그다음에 그 정도로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바람의 다양함을 저는 다양한 식물이 겪는 다양한 경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는 자 객체적으로는 바람의 세기. 내가 식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객체가 돼서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야. 그죠? 다양한 바람의 형태로. 근데 식물의 주체로서 보면은 나에 대해서는 얘가 다양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근데 말씀하시고도 못 찾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뭐다?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내가 강한 확신과 중심이 생기고 그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경험,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만이 사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여행하고 다른 데를 이야기할 때 그 경험한 그 순간 그 공간에 히말라야 산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공간 속에서 몸이 느낀 그 어마어마한 그런 대자연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이제 언어 표현으로 하면서 그 느낌은 가본 사람만 알거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방금 언어 수식으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걸 찾아내는 거야. 한번 보는 거야. 자주. 처음부터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방금도 이런 크리에이팅 같은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라는 거에서 시작됐지만 외지로 나가서 노지로 나가서 바람의 강도 그 다음 또 뭐 다양한 자극이 또 있겠죠. 바람 말고 또 뭐 있다 했죠? 뭐 태양 또 뭐? 그다음에 흙도 지금 뭐 말했어? 지금 그다음에 뭐 물도 수분 뭐 그런 거 있어. 지금 천수님 또 빠진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에서 찾으셔야 돼. 제가 지금 계속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다시 갔다가 또 뛰어났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본질을 집중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다 입력이 돼요. 입체적으로 싹 다 기억을 합니다. 왜? 그 흐름 속에서 경험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거 히말라야 산맥 가서 경험한 거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리세요? 경험한 거 다 기억하죠. 제가 지금 이 현상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언어와 말이 나한테는 다 그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유하게 하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자만하는 게 아니라 그와 내가 같이 성장하고 대화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 그의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고 그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제가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 천수현님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세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세게 말하면 팡! 이렇게 튕겨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까쯤 말씀드렸어요. 우박이나 비라든지 그다음에 온도의 기온차라든지 태양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럼 바람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또 바람은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어디? 바람이 사용되는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서 존재하는 것들. 전기도 만들고. 그렇죠. 또
끝났어. 또 뭐예요 또? 꽃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시간상 이야기를 하자면 벌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런 토네이도 같은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에 실어서 어떤 난기류나 이런 부분을 타면서 새들의 방향,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하셔야 그 파도가 칠 때 뭐예요? 바닷물의 조수간만의 차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게 뭐다? 조류의 흐름으로 이용돼서 전 세계 바다의 조류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바람이 또 큰 그 기운이 여러 가지가 뭉쳐서 조수간만의 차뿐만 아니라 이제 대류풍, 북서풍 이런 식으로 오츠크의 계단에서 이런 것들 대류의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태풍이 내린다는 거는 기압차거든요. 그럼 기압차의 온도차도 있지만 바람의 차,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요. 갈 때 하나만 봐도 흔들리는 마음이잖아. 계속 이런 것처럼, 자 방금 전도 가람인데 흔들리는 마음을 갈대로 표현한 것처럼 공감각적인 부분과 바람을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점점 더 찾아가는 건데, 뭘 인식해야 한다?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의 격독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 감정이 올라오면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누르라고 해. 그냥 그걸 외면하라고 하고, 아니면 억지로 그냥 그거를 그냥 흘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 감정이 올라오면 온전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내 몸에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한 긴장성, 그다음에 뭐 경직,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아파했구나, 내 몸이 아파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했었구나. 그럼 이런 감정으로 내가 자꾸 몸이 굳어지고 아파했고, 내가 자꾸 숨으려고 했고,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고, 회피하고 도망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제가 명확하게 그한테 의사 전달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그한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싸가지고 나한테 싸우자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막 눈을 돌린다든지 자꾸 아니에요 하면서 막 자꾸 이렇게 막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한다면 신뢰가 별로 안 가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게 다 원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하지 않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자꾸 피하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최근에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것들로 지금은 이게 대처가 안 되고 커버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정화님은 김정환. 네, 바로 반응하죠. 네, 바로 반응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성을 바꾸시면 네, 어떡합니까? 성을 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이 보면 마음에 안 드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름을 딱 방금 성만 갈았는데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김정환님 거 알지만 저는 IQ가 140이 넘어요. 근데 두 번을 제가 딱 이야기를 하니 바로 영집을 줘. 근데 다른 거는 이런 반응.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고, 그 언어는 내가 의식한 만큼 각성돼 있다는 거. 이름은 딱 각성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각성돼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 감정 반응이 바로 일어난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자꾸를 부르지? 혹은 내 이름이 좀 어렵나? 혹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고를 생각하고 그거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몰라서 그러는지, 진짜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대놓고 약 올리려고 하는지, 엿먹이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확인 작업을 가져가야겠죠. 제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싸우고자 하는지 아닌지는 대화를 나가고 제가 어떤 언어를 이끌어가면서 흐름 속에서 계속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가 되면 싸울 이유가 없고, 언어적으로 그러면 한번 뭐예요?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본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경험, 디렉션 주고 자골 인식 안 하고 지금 뒤쪽만 인식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 싸움에 대해서 흐름이 아닌 거라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내가 했던 습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흐름으로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고 공간 속에서 보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 연동하지 않으면 이거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3개월 6개월 한 사람들은 바로 내가 딱 이야기 바로 찍어요. 지금 발표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6개월 1년 지나면 바로바로 찍는다. 그냥 다 일심동체인 것 마냥.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다 보니까 사회사상을 나가도 영업을 해도 뭔가 달라요. 왜? 이미 뇌가 깨어있으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가 듣는 뇌나 말하는 뇌나 보는 뇌나 해석하는 뇌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사실 바라보긴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어떤 사람이 의도를 안 했어. 자꾸 김종환님, 이종환님 계속 불러. 아, 저 이종환입니다. 저 이종환이에요. 하는데 두 번째로 저 이종환이에요. 세 번째로 저 이종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로 반응을 하죠. 이름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인식을 못한 것뿐인데 나는 자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그러면 이름이 틀렸다 맞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이 나한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 혹은 이런 것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각은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 그래서 바닥을 찍어보고 절치부심하는 사람들이 그 절치부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경험하지 않고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일어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환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하나의 언어에서 어떤 부분에 파생이 되고 또 그 언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문맥적 의미가 있고 내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보면서 언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건 나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남이 표현하지 않고 내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과 흐름을 일관되게 딱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을 하고 두 번째 반응할 때 저 이렇게 김종환인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이런 흐름들이 습관적 패턴인 거예요. 바로 팍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본인 손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자꾸 일어났을 때 반복적 패턴이 나왔을 때 내 삶은 풍족한 것인가 항상 괴로웠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자꾸 내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거나 좋고 안 좋고도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계속 자꾸 휩쓸려가는 인생을 사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번 잠깐 그냥 그 맛배기로 잠깐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바라보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분들이 얼마나 또 바라보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으로 보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